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 웨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요새 시장은 사실 회사가 얼마나 좋으냐하고는 상관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국 빠지는 장이라 우리 같은 IR 담당자들은 넋놓고 보는 것 밖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듯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우울한 날, 그야말로 상황들이 나의 컨트롤 밖에 있어 자괴감에 빠지기 쉬운데요. 이럴 때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책이었습니다. 단언하건대 시장은 출렁이어도 좋은 회사의 가치는 결국 올랐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. 그래서 오늘은 그 근본적인 질문, 좋은 회사란 어떤 건가? 물론 좋은 회사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겐 투자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회사란 어떤 건지가 중요하겠지요. 그래서 오늘은 팻 도시라는 사람이 쓴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해자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물구덩이를 파놓은 거죠. 엔트리 베리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 팻 도시는 기업의 해자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. 첫 번째가 무형자산이고요. 두 번째가 전환비용, 세 번째가 네트워크 효과, 그리고 네 번째가 원가우위입니다. 무형자산은 브랜드와 특허, 그리고 법적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 등이 있다고 합니다. 브랜드와 특허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. 법적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은 신용평가사나 슬롯머신 제조 판매업 같은 라이센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전환비용이란 고객이 웬만하면 잘 안 바꾸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. 예를 들면 주거래은행 이런 건 한번 정하면 거의 안 바꾸죠. 개인적으로 저도 첫은행이자 주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이 신한으로 변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의 주거래은행입니다. 한마디로 귀찮은 거죠. 별로 바꿀 큰 메리트도 없고. 저자는 인투이트와 오라클을 소개하는데요. 인투이트의 경우 기업들이 이들의 회계 프로그램을 한번 선택하면 데이터 이전이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높아 경쟁사 서비스가 아무리 저렴해도 거의 안 바꾼다고 하네요. 오라클도 비슷한 경우이고요. 항공부품을 만드는 프레시전 캐스트파츠라는 회사 역시 자칫 승객들의 목숨과 관련돼 섣불리 바꾸었다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바이어인지가 웬만하면 서플라이어를 안 바꾼다고 하네요. 어도비의 여러 프로그램들도 한번 쓰게 되면 사용에 익숙하게 되어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게 번거로워 안 쓰게 되죠. 반면 전환비용이 낮은 회사나 사업은 소매점이나 식당, 소비재 회사들인데요. 옷가게, 식당, 편의점, 마트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전환비용이 낮다고 볼 수 있죠. 그걸 높이려고 포인트제나 멤버십 혜택 이런 마케팅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가 네트워크 효과인데요. 읽어보니 선점 효과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 아멕스나 비자 같은 회사는 수백만의 가맹점이 이 회사들의 해자라고 합니다. 이베이,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런 비슷한 류에 속하고 한국에는 쿠팡이 이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 수년간의 적자를 감수해가며 로켓 배송 서비스 등으로 선점 효과, 즉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해왔죠.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원가우위입니다. 예를 들어 컴퍼스 미네랄이라는 회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소금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금이 풍부해서 생산원가도 낮고 근처에 강과 운하가 있어서 소금을 미국 중서부로 운반하는 비용이 엄청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작가는 포스코도 소개하는데요. 한국 땅이 좁아서 운송비용이 적게 들고 경쟁사들이 있는 브라질이나 러시아보다 중국이 가까워서 원가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포스코의 생산원가에는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 한전의 적자도 한몫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다시 말해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주로 원가우위로 경쟁해왔는데 그러는 와중에 앞에 얘기했던 브랜드, 전환비용,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해왔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 회사는 이 4가지 중 어떤 해자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요?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참고해 정리해보시고 IR 포인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해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해자는 물론 있고 그 위에 매력적인 재무구조,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 또 플러스해서 봐야 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경영진의 도덕성 같습니다. 돈 잘 벌고 쑥쑥 성장해도 주주들의 뒤통수 치는데 별로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경영진. 그런 경영진이 있는 기업을 투자가들이 좋아할 리 만무겠죠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힘든 시기 힘내시고 공부로 이겨내세요. 참고로 저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나지요.
바이바이.